생각하셨습니까? 지금 문화결이 왔는데 언론도 자체가 지금 자꾸 그런 쪽으로 문제를 이끌고 가는 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당내에서도 약간 만류의 기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정무적 판단으로서 그렇게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외교 활동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정무적 활동을 떠나서 그래서 외교 활동하러 온 것이고. 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보신 그대로 싱하이밍 대사의 외교 결례 발언 이후에 관계가 얼어붙은 한중 관계인데요. 이 와중에 민주당 의원 5명에다가 오늘 민주당 의원 7명이 추가로 오늘 오전에 베이징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이미 중국에 가 있는 의원들 5명 3박 4일 일정이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3박 4일 일정에 민주당 의원 7명, 지금 민주당 의원 10명 넘게 지금 중국을 방문 중인 셈이네요. 그렇죠. 의원들이 이제 다른 나라와 이런 의원 외교를 하는 거 저는 적극 권장할 만한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의원들이 민주당에 많이 가는 건 저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우선 왜 이렇게 중국을 많이 갈까라는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예. 자, 그때 야당의 동참을 호소했죠. 왜냐하면 국빈 방문을 할 경우에 여야 의원들이 함께 갑니다. 근데 당시에 민주당이 변재일 의원이 가려고 그랬다가 당내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가진 않았어요. 결국 여당 의원들만 가게 됐습니다. 예. 자, 국빈 방문하는 미국에는 아무도 안 따라가면서 지금 중국에만 저렇게 12명의 의원이 잇따라서 간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둘째는 이렇게 의원들이 많이 갈 경우에 아까 외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소한 정치국 상임위원이라든지 전인대 의장이라든지 나름대로 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가면 중국 나름대로의 어떤 특히 공산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우리가 상원이나 하원 오면 웬만하면 대통령도 만나고 외교부 장관도 만나고 하는 의원을 하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들 의원들이 가서 중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 얼마나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고위급 인사들이 응대를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가는 걸 보면 무슨 연구소라든지 문화교류 차원에서 티벳을 찾는데 지금 일정들을 보면 중국의 책임 있는 고위 당국자를 만난다는 일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원내대표까지 한 의원들이 가는데 중국의 공산당에서 정말 실질적인 실세들을 전혀 못 만나고 온다라고 한다면 왜 갈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또 셋째는 보통 이런 식의 방문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여야가 어떤 외교 차원에서 가는데 이번에 보면 전부 다 지금 이 야당 의원들만 가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요즘 인터넷에는 동북공정이 아니라 민주공정이다 이런 말도 나오죠. 특히 중국이 여러 가지 갈라치기 전술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또 초대하는 게 아니냐. 물론 이번에 7명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도 2명 초청했습니다만 그들은 이제 안 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만 가게 돼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중국의 전략에 상당히 좀 어쩌면 말려들어가는 차원이 아닌가. 예. 또 하나는 이번에 지금 오늘 떠난 문화교류 차원을 떠난 분들 같은 경우는 티베트를 갔습니다. 근데 이 티베트이요 굉장히 논란이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티베트이 자치구라고 해서 자기들 이 영역을 이야기를 하지만 달라이 라마 등 이 티베트 독립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거기가 좀 분쟁 지역입니다. 예. 그러면 중국 초청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티베트를 간다는 것 자체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어떤 면에서 보면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수민족은 없다 이런.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들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 민감한 시점에 지금 한중 관계가 굉장히 외교적으로 싱하이밍 발언 이후에 민감한 시점에 12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굉장히 큰 이 많은 수의 의원들이 왜 이렇게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갈까 의문스럽습니다. 경제교류 일정은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현, 홍성국 의원. 오늘 추가로 7명이 방중한 의원 7명은 김철민, 민병덕, 도종환, 박정, 유동수, 김병주, 신현영. 민주당의 얘기는 이럴 때일수록 외교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알고 봤더니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이 경비 전액을 모두 중국 측에서 부담한다. 국회의원 하셨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해야 됩니까? 중국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게? 이런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보통 저희가 국회에서 이제 의원 외교한다고 해서 각 나라별로 이제 그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자기가 국회로 들어갔을 때 나는 어느 나라와 의원 회견을 하겠다. 이걸 다 정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의 비용은 우리 거는 우리가 부담해요. 우리 정부가 부담을 해요. 아하. 예. 그리고 보통 상임위별로 그 예산이 좀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금 중국 돈으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간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정부가 예상치 않은 뭐 어떤 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돈을 주고 우리를 초대한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사실 저러지 않거든요. 이례적인 건 맞는 거다 이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도 딱 보고 아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정도였거든요. 아까 언론 보도를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 민감한 시기에 예. 그것도 민주당 의원들 지금 자기네들 돈 대면서 지금 중국으로 오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지금 갈라치기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싱하이밍 지금 중국 대사 문제로 한중 관계가 지금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원래도 어려웠는데 더 어렵게 만드는. 사실 이거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책임인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좀 자중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판 벌려놓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중국에 저렇게 가서 또 더군다나 뭐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자기네가 더 만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 있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혀서 좀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예.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직무 관련성을 예.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중국 돈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뇌물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적어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이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비판도 연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뇌물 외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 외유 한번 하려고 중국 돈을 받고 나라 팔아먹는 짓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그 비용이 얼마인지, 비용을 왜 중국이 부담하는지, 왜 이런 뇌물성 비용 부담을 지원받는 것인지 여부를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경비 논란 관련해서요. 중국식이 지원하는 데 대해서 조금 다른 나라도 똑같이 그랬을 거라 생각하고요. 당연히 정부에서 요청하면은 그 나라에서 되는 것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디서 뭐 포럼이 열린다든지 하면은 한국에서 비행기값이나 이런 거 대구선 초청하게 돼 있는 거고 저희도 그 관례에 따라서 한 거죠. 예, 김기현 대표도 정미영 의원과 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외교 참사 넘어서 이 경비, 돈, 비용, 형사처벌 대상될 수도 있다. 반면에 지금 박정 의원 이거 그 나라에서 항공료 등 비용 부담하는 거 관례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반드시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뭐 시기적으로 왜 의원들이 지금 중국에 방문했느냐 이런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제 비용에 대해서 특히 이제 형사처벌을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좀 넘어간 정치 공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반대 상황으로 저 비용을 우리가 만약에 부담하고 갔다라고 해도 국민의힘은 역시 비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본질은 비용을 누가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기에 중국에 가서 어떤 실익이 있느냐 이 부분이었을 것이기 때문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데 보면 또 8조 3항 6호의 예외 조항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런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주최 측에서 부담하는 일률적인 뭐 교통비라든지 숙박비, 뭐 음식물 이런 금품들은 또 예외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법적으로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외교적인 행사에 대해서 국내법으로 뭐 형사처벌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 부분도 지금 정치권 공방이 있고 사실 이 논란의 시작은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의 초청을 받아서 관저했던 그 여러 외교 결례 발언들 때문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그 이후에는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다 만나신 이후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나고 나신 다음에 활동 지금 거의 안 하고 계신 활동 지금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주말 몇 마디 언급한 거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는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뭐 우리 내부에서도 좀 우리나라에서 좀 우려했던 건 중국이 민주당 의원들을 불러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정책 메시지를 낼까 이것 때문이었는데 오늘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중국 측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하길 이건 이미 가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입니다.
한중 관계 해치는 것이라고 알렸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다만 중국은 한중 관계의 악화는 미국 때문이다. 한국이 선의의 조치를 해줬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럼 방금 이제 비용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중국 측이 그런 비용을 왜 댔을까? 그렇게 중국 측이 비용을 대면 결국 중국이 계획한 일정에 따라서 중국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결국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내세운 경제 교류, 문화 교류,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점에 대한 의문이 우선 생기고요. 예. 지금 이 문제 한중 관계를 해치는 것이 다시 말해 악화가 미국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미국 정부가 한중 관계 뭐 이간질하고 중국 만나지 말라고 그런 적이 없거든요. 결국 한중 관계가 나빠진 것은 전적으로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2016년 사드 보복했지요. 우리 롯데 기업 쫓겨났지요. 예.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한한령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중 감정 정말 나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요. 중국은 북한의 불법 행위를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개발에 대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도 불구하고 예. 불법 행동을 두둔하고 오히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부추겼다. 오히려 상황을 조성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 결국 이 한중 관계의 악화는 중국 때문인데 그걸 미국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그러니까 문 센터장께서 말씀하셨더니 중국의 한중 관계 악화는 미국 때문이라는 중국의 반응이 최근에 있었던 그러니까 싱하이밍 대사가 이재명 대표 앞에서 배팅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중에 미국이 배팅한 걸 좀 약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 발언과 좀 맥락이 같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를 초청을 해서 그 자리에 싱하이밍 대사가 준비된 발언을 읽었는데 그 준비된 발언이 결국 한국이 미국으로 경도되고 중국과의 관계를 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빗대어서 그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 그것이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고 예. 중국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저런 식으로 우리 측에 선의의 조치를 요구한다. 오히려 악화는 미국 때문이기 때문에 예. 한국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가 있는 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그제 차얼학회라는 곳을 찾았는데 여기가 뭐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 조직이다. 물론 뭐 우리가 느끼는 공산당과 뭐 중국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공산당이 어떻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좀 우려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국가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라는 조직이 어떤 전략 전술을 펼치잖아요. 우리가 북한하고 어떤 협상을 할 때도 북한이 아태평화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이 인민간 단체가 아닙니다. 북한의 통일전선부의 외곽 단체거든요.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모자를 다르게 쓰고 나오는 뿐이에요. 지금 차얼학회 같은 경우도 이게 공산당에 있는 이제 통일전선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시진핑 체제 이후에 뭘 집중적으로 하냐면 공자학원과 차얼학회 이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퍼뜨리고 있습니다. 공자학회라는 게 뭐냐면 사실 중국이 옛날 문화대혁명 때 공자 서적 다 불태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공자학원이라는 명분으로 뭐 학원도 중국어도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세계화 전략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게 양대축이 바로 공자학원과 차얼학회거든요. 그러면 이 조직은 사실상 미국, 중국 정부의 어떤 외곽단체의 성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민간단체가 아닙니다. 그만큼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그런 성격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갔다면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중국의 고위당국자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자, 한한령 왜 안 푸느냐, 예를 들어서 경제교류 왜 막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면 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간 분들을 보면 그런 지금 중국의 핵심 그 공산당 관계자를 만난 게 아니라 저는 외곽단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저 사람들한테 지금 뭐 이 문제를 제기를 해봤자 과연 그게 중국의 어떤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반영될 것인지 확인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은 가서 어떤 저런 할 수 있지만 예.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헌법기관이고 국회의원들이 방문하는 것은 외교입니다. 외교라는 것은 중국 당국과의 외교를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충분히 격도 맞아야 되고 사전에 뭔가 조율도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일정들을 보면 본인들이 다 돈 대주고 와서 직접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야기해주는 뭐 그런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총 12명의 의원들이 지금 중국을 방문 중이고 장현주 변호사님, 그래도 민주당 내부 기류도 좀 살펴보긴 해야 되니까 물론 정성호, 박찬대 두 의원 모두 이럴 때일수록 외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취지는 뭐 본인들 주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여론이 좋지 못하다. 왜 또 비난받을 명분을 쌓냐. 우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내에서는 일단 이번 의원들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중국과 사이가 나빠지고 관계가 경색돼 있다 하더라도 단절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원 단위의 어떤 접촉은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같은 시기에 의원들이 중국에 방문을 해서 정말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감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과연 의원들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들이 분명히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방문을 한 의원들이 어차피 일단 가셨으니까 가셔서 국민들 보시기에 왜 갔지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 정말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 의미 있는 성과를 좀 가져와 주시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12명, 총 12명의 의원들이 5명은 경제교류, 7명은 문화교류 때문에 갔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이어지는 중국 방문의 어떤 목적 그리고 중국 측에 이용당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으니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